어제 시청자가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제보를 해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신데 아무래도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월급은 세후 200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배우자가 있으신데 2018년쯤 비트코인을 처음 모으기 시작한 시절에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셔서 월에 100만원 이상씩 저금이 가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사분은 그 당시 어떤 서적과 영상을 접한 이후 무엇에 홀린 것 마냥 최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에 올인했다고 합니다. 월에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 정도까지 매월 적립식 매수를 해나간 것인데요. 배우자가 생기신 이후에 지출이 필요할 때는 빼서 쓰셨음에도 현재 비트코인 10개를 모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 박수 쳐드렸고 와이프분이랑 치킨 드시라고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대단하신 건 비트코인 10개를 모으신 게 아닙니다. 월에 100만원을 꾸준히 약 7년간을 적립식 투자를 했다는 것에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말이 쉽지 7년 동안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지갑에 쌓여있는 비트코인만을 보면서 참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전 투자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자 또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즉 우리는 매수와 매도 시기에 집착 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 교사분처럼 수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의 자금 사정이 급한 상황에서 7년을 버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포지션이 급락하면 물타기를 해서라도 호들이 가능하지만 포지션이 급등하면 곧바로 팔아치우죠. 주변에 단타로 큰돈 벌었다는 사람은 봤어도 호들로 큰돈 벌었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코인 주식은 심리에 근거하는 게임입니다. 도대체 어떤 심리에 근거했기에 대부분이 호들이 불가능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손실 회피 경향입니다.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이 두세 배 더 큽니다. 이익의 수치와 손실의 수치가 같더라도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원시시대 때 손실은 곧 생존 위협입니다. 음식, 도구, 거처를 잃는 건 곧 죽음이죠. 진화론적인 이유에서 손실 상황에 강하게 반응하는 DNA가 현재 인류에게 각인돼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의 금전적 손실이 생존 위기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이 이익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만약 본인이 홀딩 중인 포지션이 오르기만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내려가는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위의 교사분처럼 호들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 방식이 코인이나 주식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도 가장 현명하게 불로소득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십수년을 컴퓨터 의자에 앉아 매일 12시간 이상 차트만 보는 전문 트레이더입니다. 저는 매일 투자의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로소득이라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자산이 일을 해야 하지만 저는 길어야 포지션을 하루 정도만 보유하는 단타 매매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코인을 시작한 이후부터 호드를 추구했다면 지금처럼 큰 수익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직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직업이 트레이더고 저분은 직업이 교사입니다. 저는 차트를 보는데 하루 12시간 이상을 쓸 수 있지만 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불로소득 방식을 실천한 겁니다. 비트코인 시세에 일회일비하지 않고 거시적 관점에서 갖고 있는 완벽한 믿음을 바탕으로 매월 적립식 매수를 이어가며 복리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리의 무서움을 아시나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두 가지가 복리랑 비누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저 교사분은 아마 차트 보는 법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매월 기계처럼 적립식 매수를 이어가며 투자의 기본 원칙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하방 지지선이 이탈했네, 비트 도미넌스가 어쩌네, RSI가 과매도 구간이라네,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났네, 이런 거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감정이 풍부할수록 차트보다 먼저 리스크 커브를 건너 요단강행 열차를 타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중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무모한 베팅은 필연적으로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물가 상승률이 예적금 금리를 웃도는 시대에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건 종이가 서서히 썩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분이 이 양극단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을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 만약 저분이 1억을 한 번에 7년 전에 넣고 물 떠놓고 기도하셨다면 저는 리스펙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단식 적립 매수에 큰 박수를 드리는 거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타이밍 예측 부담 제거. 언제가 바닥일까 고민할 필요 없이 일정 주기로 매수하니 심리적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타이밍 실패로 인한 고점 매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균 매수가 하향 안정화. 고점과 저점을 모두 포함해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가가 낮아지는 효과이고 특히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유리합니다. 세 번째, 감정 개입 최소화. 공포나 탐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감정에 따른 매도와 매수 실수가 감소합니다. 네 번째, 장기 복리 효과 극대화. 매월 매수한 자산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면 복리의 힘이 누적됩니다. 시간이 시장을 이긴다는 원리를 실현합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 분산.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는 몰빵 대신 여러 시점에 나눠 투자하니 가격 급락 시 타격 완화하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생존 확률이 상승합니다. 여섯 번째, 투자 습관 형성.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은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직결됩니다. 마치 적금 붓듯이 투자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저한테 연락 주신 조사분을 토대로 다시금 되새기게 된 인사이트들 말씀드렸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타로 실패할 확률과 호들로 성공할 확률은 같다는 말씀을요. 멀고 지루한 길이 되겠지만 호들만큼 쉽게 가는 길도 없습니다.